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갱년기 뱃살 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원칙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진짜 빼기 너무 힘들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 때문에 난감해 하시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우울증까지 오시는 여성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분들을 이제 관찰하면서 이것만 조금 더 주의를 하면 훨씬 더 쉽고 과학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체중 관리를 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힘든 갱년 뱃살 관리를 위해서 중년 여성들이 채우고 올려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년 여성의 이제 뱃살의 위험성은 일단은 이제 비만 자체가 여성암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아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이죠. 그 다음에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게 우리 여성들이 나중에 무릎 관절 수술이나 고관절 수술 등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뱃살, 내장 비만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 1kg가 우리 무릎에 내려보내는 하중이 5kg 이상 된다. 그 뱃살이 5kg만 늘어도 우리 무릎에 25kg. 근데 문제는 이제 또 갈수록 이렇게 갱년기가 되면서 중년 여성들의 근육량이 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 관절, 특히 무릎 관절이 다 그 체중을 받아 안아야 되니까 무릎 관절염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여성 호르몬 감소가 되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데, 그 뱃살이 늘어나면 그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정도가 더 가팔라지고, 그거로 인한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위험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되겠죠. 살이 찌게 되면 우울해지는 것도 있고, 또 옷도 이제 입던 옷도 잘 안 맞으시고, 그러면서 가뜩이나 이제 갱년기 때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고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뱃살까지 있으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우울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중년 여성분들이 뱃살 관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갱년기 뱃살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분들의 이런 어떤 성호르몬의 감소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죠. 여기다 성장 호르몬까지 같이 떨어지니까 내장 비만, 뱃살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갱년 뱃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연적인 과정이고, 이것을 벗어나서 계시다는 것들은 굉장히 행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본인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필연적이라면 이 부분은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중년에 이제 뱃살이 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빼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젊은이의 살은 찌는 원인이 조절 가능하고 줄이면 됩니다. 찌는 원인이 있어요. 활동량이 굉장히 부족하다든지, 대부분 이제 많이 먹는 거죠. 불규칙한 습관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조절 가능하고 줄이면 되는데, 갱년기 뱃살은 우리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 말씀을. 이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주의를 하고, 그런데도 찐다. 그리고 물만 먹어도 찐다. 그래서 찌는 원인 자체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고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에서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채우고 올려야 된다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살은 일시적으로 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시금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을 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살을 뺐는데, 굉장히 노력해서 뺐는데 조금만 방심하면 또 체중이 금방 올라가니까 되게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빼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또 노력하지만 찌는 건 한순간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이것 자체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게 만드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이런 방향을 잘 유지하고 행복하게 다이어트를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갱년기 뱃살이 우리가 여성분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주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를 괴롭히는 진정 억울한 뱃살이 되지 않으려면 올려야 합니다. 그 올려야 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기초 대사량과 체온입니다. 체온하고 기초 대사량이 비슷하면, 체온이 높으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고, 기초 대사량이 좋으신 분들은 또 체온이 따뜻해요. 근데 제가 아까 갱년기 뱃살이 유독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물만 먹어 찐다, 그러신 분들 잘 살펴봤을 때 체온이 낮습니다. 갱년기 뱃살이 심하신 분들은 수족냉증, 손발 저림, 그런 증상과 같이 결합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기초대사량을 체크해보면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여성분들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이유는 근육량이 감소하고 여러 가지 어떤 호르몬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런 원인들도 있는데요. 체온을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현대인은
갈수록 이제 저체온으로 갈 수밖에 없고, 특히 중년 여성들이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면 살을 빼고 그다음에 유지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체온 사수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여름철에 이렇게 살이 되게 빼기 쉽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살펴보면 여름철에 오히려 더 살 빼기가 힘드세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관리를 잘못하면 여성분들 뱃살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여름철에 에어컨 관리를 잘해서 체온을 얼마나 따뜻하게 잘 유지하느냐가 갱년기 뱃살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체온 관리 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에어컨을 현명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바로 쐬지 마십시오. 에어컨이 놓으면 피하십시오. 그리고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면 긴 옷이나 스타킹 같은 것을 착용해서 보온에 유의합니다. 그래서 가방 같은 거에다가 가디건 같은 거나 긴 셔츠 같은 걸 가지고 다니다가 조금 서늘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입어줘서 몸의 체온이 필요 이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2시간에 5분씩은 반드시 창문을 열거나 환기를 시켜서 바깥 온도하고 내부 온도의 어떤 불일치를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름철에 에어컨 관리를 잘해서 체온을 잘 유지해 주어야지 기초대사량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사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 기초대사량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식사가 불규칙하거나 그 다음에 식사량이 들쭉날쭉하게 되면, 특히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결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식을 하게 되면 이 결식한 거에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 세팅 포인트가 맞춰집니다. 인간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안 먹는 거에 맞춰지니까 나머지 다음에 식사를 조금이라도 더 하게 되면 그 조금 더한 부분이 다 잉여 에너지로 생각하고 다 축적을 시켜버립니다. 따라서 식사에서 규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그 다음에 일정한 양을 드시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1, 1, 1 드시면 0이지만 0, 1, 2 드시면 3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양이지만 안 먹는 게 있으면 안 먹는 거에 우리 세팅 포인트가 맞춰지면서 나머지 식사를 조금만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잉여로 칼로리를 축적시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 특히 여성분들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3끼를 하되 식사량을 맞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끼를 너무 안 먹고 그것이 다음에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조금만 더 먹게 되면 전체적인 양이 줄어들어 있더라도 그 자체가 살이 찌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맹이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백질, 식이섬유,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그리고 꼭꼭 씹어 드십시오. 꼭꼭 씹어 드시게 되면 식이열 자체를 발생시켜서 기초대사량을 정정시키고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를 가집니다. 하루 3끼 동일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꼭꼭 씹어서 알맹이 음식을 드셔주시면 그 자체가 기초대사량을 올립니다. 체온을 올리는 음식들, 과일, 견과류, 마늘, 파, 찹쌀, 고추, 갈치, 새우, 식초, 이 중에 좋아하는 음식들을 조금 더 규칙적으로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온 올리는 건 간단하죠. 혈액순환을 잘 시키면 됩니다. 숨 틀기, 발목 돌리기, 그 다음에 잘 때 욕탕 목욕을 해서 부교감신경계를 항진시켜주면 교감신경계가 체온을 필요 이상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다음에 채워야 돼, 올려야 돼, 두 번째는 근육이죠. 특히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 체중이 크게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쉽게 찌는 느낌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 복부 쪽에 살이 많이 찌는데 그런 분들 살펴보면 여지없이 마른 비만, 즉 근육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년 여성분들 다이어트 할 때 식이요법만으로 다이어트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식이요법만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근육이 같이 빠지거든요. 근육이 같이 빠지게 되면 체중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만족감을 줄 수 있지 몰라도 곧 더 가혹한 요요가 오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살을 빼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유산소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산소 운동만 하면 가뜩이나 중년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근육이 줄어드는데 근육에서 또 단백질을 꺼내서 에너지로 써버리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른 비만이 되죠. 마른 비만이 되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근육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살을 빼기가 힘든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중년 여성에서 다이어트는 체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체지방률을 낮춘 쪽으로 가야 되고, 다이어트를 하다가 체지방률이 높아지고 있다, 체중 빠지는데 체지방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근육이 빠지는 거죠. 근육이 빠지고 있으면 그 다이어트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단백질 섭취 없이 유산소 운동만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근육이 더 빠지게 되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 생활 속에서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시간이 날 때마다 진료하다가 팔굽혀펴기, 스쿼팅, 잇몸 일으키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운다. 근육이 다이어트를 성공시키는 최고의 동반자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충실히 하시면서 단백질 섭취에 유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을 늘려야 되겠죠. 성장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성장 호르몬이 줄어드는 것을 최대한 이렇게 지연시키고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을 조금 더 푹 주무십시오. 그래서 잘 수 있을 때 30분이나 조금 더 잠을 좀 푹 자고 일찍 주무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피곤할 때는 낮잠도 나쁘지 않습니다. 낮잠을 습관적으로 주무시게 되면 오히려 밤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너무 피곤할 때는 낮잠을 주무시면 그거 자체가 또 성장 호르몬에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식하지 않고 천천히 식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식사하십시오. 빨리 식사하게 되면 소화 운동에 우리 성장 호르몬이 사용돼 버려요. 그럼 근육을 만들지 못하죠.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오늘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은 공장이 똑같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면 성장 호르몬은 떨어지게 됩니다. 근육을 만들고 지방을 태우는 성장 호르몬 관리에 더욱더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올려야 될 거, 아까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단백질 섭취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근육, 기초대사량의 다 재료라고 할 수 있죠. 단백질이 호르몬과 근육의 원료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잘 살펴보면 스트레스를 아직까지도 탄수화물로 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을 개조하십시오. 탄수화물 식습관 개조하는데 가장 도움되는 거 거꾸로 식사법이죠. 밥 하나, 반찬 하나가 아니라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 한 번 식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루에 70에서 80g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기 바라고, 처음에 먹는 습관이 안 된다, 점점 이제 늘려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쉐이크를 먹어서라도 단백질을 채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백질을 먹어서 근육이 늘게 되면 또 단백질을 소화하는 능력도 늘어나더라고요. 어떻게든 근육을 늘려야 되는데요. 근데 단백질 섭취를 하라고 한다면 소화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늘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섭취, 중년 여성분들, 특히 이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자 하는 여성분들에게는 단백질 섭취는 뭐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래서 소화유 소제, 뭐 세레네이드와 같은 소화유 소제나 소화 운동을 촉진시키는 소화 운동 촉진제를 일시적으로 병행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먹다 보면 단백질 자체를 잘 받아들이는 몸이 되거든요.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장기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도저히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소화를 못 시킨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단백질 섭취를 하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잘 살펴보면 식사를 하시고 나서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식사하고 한번 걸어보십시오. 먹고 나서 걷기 시작하면 소화운동 굉장히 촉진되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기초대사량, 근육, 단백질 섭취 반드시 올려보시고 조금 이따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다이어트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다이어트 원칙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즐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한 달에 4kg 빼겠다가 아니고 일주일에 500g 빼겠다, 1kg 빼겠다, 그렇게 목표를 좀 잘게 세워주시고요. 아까 제가 그래프 보여드린 것처럼 다시 찌는 게 중년기 뱃살에 있어서 일반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한다면 저도 본전이다, 빼면 굉장히 잘했다, 자신을 격려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갱년기 뱃살 다이어트는 내 몸에 대한 최고의 투자이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